안녕하세요. 3분 육아 팁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요전 강의에 이어가지고 운해형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운해형 아이들의 오해와 진실에서 지능 관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IQ는 이 지능 검사인데, 지능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지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IQ 테스트를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지능이 있지만은 주로 하는 게 언어 지능과 논리 수학 지능으로 사람들의 IQ 테스트를 주로 합니다. 이것의 문제가 사람들의 좌뇌 테스트를 위한 것이지 전체적인 사람의 뇌 테스트가 아니라는 거. 이 IQ 테스트가 현재 정확하다는 것보다 학습 지능에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해형 아이들도 여러 개의 지능이 있는데, 이 지능에서 운해 쪽하고 좌뇌 쪽이 동시에 발달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해형이라고 좌뇌가 발달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이 유명한 헨리 같은 경우는 음악적 소질도 있지만은 언어적 소질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좌우뇌가 같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영재라고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한쪽 부분만 유별나게 발달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좌우뇌가 같이 동시에 발달을 해서 부모가 빨리 발견을 하고 같이 발달을 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가드너의 8개의 지능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어 지능입니다. 언어 지능 같은 경우는 화술, 언어적 능력, 말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 지능이 강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3살 이후에 글씨에 많이 관심을 보이는, 또 말을 배우고 난 이후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이런 현상들이 보이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언어작가, 시인, 정치가, 웅변가,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논리수학지능입니다. 논리수학지능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IQ 테스트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이것으로 보통 IQ 테스트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리수학지능은 논리적으로 수학적 사고, 얼마나 문제 해결 능력이 강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테스트하는 부분입니다. 이 논리 수학 지능은 좌뇌 방식과 운해 방식이 있는데, 좌뇌 방식은 수 자체를 즐기고, 운해 방식은 연구와 실험으로 인한 논리적 수학적 사고 방식을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세 번째, 음악 지능입니다. 음악 지능 같은 경우는 음악이나 소리에 굉장히 민감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머릿속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리듬과 소리와 그곳에서 음악을 찾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체 운동 지능입니다. 신체 운동 지능은 자신의 신체의 운동 능력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보통 운동선수들, 이런 사람들이나 몸으로 표현하는 행위예술 또는 배우들, 이런 타입입니다. 다음은 공간지능입니다. 공간과 시각에 관련된 것을 잘 표현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건축가, 예술가, 또 발명가들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간 친화 지능입니다. 사람들과 교류하고 타인과의 감정과 행동을 잘 파악하는 능력으로 대표적으로 정치가들, 종교인, 교사 등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자기성찰 지능입니다. 자기 자신의 상태나 감정을 잘 파악하는 능력으로 자신에 대한 생각을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대표적으로 소설가, 상담가, 임상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자연 친화 지능입니다. 자연과 상호작용, 또 주변 사물들을 보고 같이 느낄 수 있는, 또 그거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능인데, 동물이나 식물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과학자들, 공학자들 또는 동물이나 식물에 관련된 업종을 일하는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부류입니다. 보통 이것으로 가드너의 이론이 8가지로 되어 있는데, 요즘 또 이슈되고 있는 게 실존적 지능입니다. 이 실존적 지능이란 본인이 태어났을 때 내가 왜 태어났는지, 또 무엇을 위해 내가 살 것인지, 또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 인류의 고민과 우주적 실체적인 이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좀 보고, 인류를 위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애를 쓸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또 미래에 대한 통찰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능력인데, 이런 부분은 지금 이슈가 돼 있는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계속 연구 중인 지능으로, 실존적 지능, 또 다른 말로 영성지능이라고 하는데, 이 지능이 많이 활발하게 돼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리더십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생활하는,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많이 노력을 하는 이런 타입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똑같은 지능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도 이 실존적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자기의 능력을 활발하게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으로 지능의 종류를 알아봤고요. 이 지능은 한 가지만 특출나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IQ 테스트는 주로 언어 지능과 논리 수학 지능으로만 테스트를 하는 것이지 나머지 지능들은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자뇌형 방식의 IQ 테스트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운해형 사람들을 IQ 테스트에 넣게 되면은 IQ가 낮게 나타나는 게 당연한 이유입니다. 말 그대로 IQ 테스트 자체가 거의 다 자뇌형 방식의 테스트 방식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것으로 지능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운해형 사람들도 자뇌형에 있는 지능을 가질 수 있다는 거, 또 자뇌형 사람들도 운해형에 있는 이 지능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걸 꼭 알아두시고, 한 가지만 특출나게 많이 성장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마다 지능이 한 가지만 발견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는 이 아이들을 자뇌형 아이든지 운해형 아이든지 잘 확인을 해 보시고, 어린 나이에 아이가 뭐를 잘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을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고요. 제 강의가 좋았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